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아림의 The Essential Guide to Algebra 1 저자 직강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Algebra 1 수강 대상은 지금 현재 6학년 혹은 조금 빠른 친구들은 5학년들도 가능합니다. 5학년들 중에 좀 똘똘한 친구들 혹은 뭐 6학년, 7학년 다만 Pre-Algebra가 끝난 친구들 그리고 Algebra 1을 수강을 해보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알gebra 1을 수강을 하긴 했는데 이게 내가 제대로 수강을 한 건지 아닌 건지 한번 개념을 한번 1회도 풀긴 했는데 좀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다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국내 수학과 알gebra 1 수강 대상 및 혹은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달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모였던 그 피드백들을 좀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약간의 중학교 3학년 1학기, 즉 펑션 지점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부터는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 1학년 1학기들,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수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순차적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알gebra 1에서 이 수강 요 과정에서의 핵심 개념을 관찰을 통해 디덕션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쌓아 올립니다. 다만 이 수업은 간결함 그리고 깊이 있음 딱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념에 대한 설명을 빠르게 하고 거기 위에 개념을 빨리빨리 쌓아서 아이들이 한 번은 알gebra 1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대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문제 워크스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지식을 쌓을 때 문제 워크스루를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쌓아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The Essential Guide to Algebra 1 강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아주 컴팩트하게 핵심 요소들만 적어놨습니다. 필수 예제들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말 칼로 도려내듯이 딱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 및 응용을 할 때 이 부분을 내가 여태까지 몰라서 못했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의 그 모든 질문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마법과 같은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교과서 수준에서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수준의 예시들과 중 그리고 상 난이도의 문제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판단을 하실 때 기존의 알gebra 1 텍스트북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 텍스트북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데요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약간 더 어려운데 한국인 입맛에 정확하게 재해석돼서 탄생한 그러한 교재다. 그리고 그러한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Math Counts라는 것은 미국 중등 경시대회예요. 그리고 AMC 8은 이미 8학년 이전까지 볼 수 있는 경시대회라는 걸 알고 계실 테니까 이러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Linear Function, 그리고 Proportional Thinking, Quadratics, Statistics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 강의를 통해 단번에 해석을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큰 특징이 되시겠습니다. 자, 알gebra 1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엄마나 아빠와 같이 듣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혼자서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 수업을 들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현장 강의를 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인터넷 강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알gebra 1을 수강을 하는 친구들은 6학년과 7학년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의 학생들은 사실상 처음으로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기란 게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자신이 아주 깔끔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알맞은 방법으로 잘 필기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재해석해서 예쁘게 자기 나름대로 좀 필기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챕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필기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6학년 말고 7학년, 8학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적은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보고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답만 딸랑 적는다거나 혹은 이제 과정을 적지 않고 뭔가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아무렇게나 적어야지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좀 무서운 게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서술들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정답으로 인정받고 저렇게 적으면은 정답에서 학교에서는 틀린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주 강조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들을 첫 번째 것 반드시 머릿속에 익혀두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linear equation,
proportional thinking. mathematical thinking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고의 인지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타고 태어난 거, 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 부분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공을 많이 들였으니까 반드시 요 부분 들을 때, 이게 우리가 사람이 꼭 6학년, 7학년 때 배워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쿼드래틱스 같은 경우는 저랑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그 무서운 2차 방정식. 엄마 아빠들이 도저히 나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수학에 손을 떼게 되는 그 시점. 여러분들도 수학에 손을 뗄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시점.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 쿼드래틱스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핵심적인 Mr. Square. 막 재밌는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현장 강의에 있는 친구들은 깔깔깔깔 웃으면서 매번 수업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좀 이상하겠지만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고 깔깔깔깔 웃는 게 좀 웃길 수는 있겠지만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쿼드래틱스 우리 완벽하게 마스터해보는 기본기가 너무 단단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수학을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한다 생각하고 한번 끝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초반에 진을 빼지 말고 하루에 1강, 하루에 2강 정도씩 이렇게 꾸준히 들어준다 생각하면서 반드시 끝까지 완주를 해야 제가 여러분들의 중학교 수학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니는 동안 이거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지 않게끔 너무 재밌게 이거 수학이 정말 재밌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제가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학 처음부터 끝까지 end to end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 교과 수학 저와 함께 가고 경시 수학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알gebra 1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바로 교재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1 섹션부터 쭈루루 달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교재 이제 설명을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스토리텔링식으로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빈 공간들이 상당히 많죠. 그 빈 공간들 반드시 선생님하고 잘 필기 꽉꽉꽉 채워넣고 마지막에는 그것만 리비전 하면 여러분들 성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gebra 1 현강에서 하는 거 그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교재에 variable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습니다. variable에 동그라미 치시고 placeholder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자, variable은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variable은 바뀔 수 있는 친구들. 자, 근데 이제 versus 안 바뀌는 친구들이 있죠. 안 바뀌는 친구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알 거예요. 제가 현장 강의에서 물어보면 constant term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constant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constant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invariant term이라고도 부르고 뭐 다양한 이름들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1.1 제목을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mathematical expressions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mathematical expressions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 바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분들 반드시 선생님 적어놓은 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example에 있는 것도 그렇구나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를 딱 볼 건데 첫 번째 문제에 선생님이 이거는 완전히 수업을 위해서 스토리텔링식으로 하는 거니까 선생님 그냥 수업 잘 쫓아오면 됩니다. 자, 1번이라고 적혀 있는 친구 있죠? 여기에 어디에 밑줄을 긋냐면 evaluate라는 데다가 밑줄을 한번 쫙 그어봅시다. 얘들아, evaluate는 뭐냐면 반드시 숫자를 계산을 하셔라 라는 뜻이에요. 자, 숫자를 계산을 할 건데 x의 값을 대입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 대입이 뭐예요? x value를 substitute를 하세요 라는 거예요. substitute. 자, substitute라는 건 대입이고 대입은 substitute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집어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a를 보도록 하는데요. a 아래다가 혹은 a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 rational expression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다시 rational expression. 자, 우리가 크게 공부를 하게 될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뭐 linear expression도 있고 뭐 quadratic expression도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알gebra 1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친구들은 rational expression, 즉 유리수 표현, fractional expression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rational expression 그리고 fraction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fraction이라고 부르는 그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x 플러스 12 of x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색깔 있는 펜을 들었으면 좋겠어. 색깔 있는 펜을 딱 들고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denominator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denominator에 항이 하나밖에 없어서 single denominator라고 부릅니다. single denominator, okay? So if we have single denominator, we can break it apart.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준 다음에 되게 독특한 성질이 x over x라고도 적어줄 수 있고 12 over x라고도 적어줄 수 있어요. 자, 당연히 쉬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 x 값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x의 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6 나누기 6도 대입을 해보고 12 나누기 6도 한번 대입을 해봐서 얘가 1 더하기 2라고 딱 적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분명히 우리는 대입을 했어. substitute를 했는데 놀랍게도 fraction이 인티저로 바뀌는 순간이 있죠. 자, 이거는 이 교재를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게 아마 이 교재로 그냥 혼자 학습을 하다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요. 아니, 이거 그냥 대입해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땡. 그게 아니라 이 fraction이 인티저로 바뀔 때의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12가 6으로 나뉘어져서 2가 나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다시 추적을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6은 is a divisor of 12라고 다시 적어줄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이 이 교재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를 모토로 딱 잡아놓고 생각을 했는데 알gebra 1에서 그냥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이 교재를 공부한 친구들은 나중에 Math Counts나 AMC 8이나 Middle School Competition으로 넘어가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선생님, A를 B로 나누었더니 어떤 인티저가 나왔어요. 인티저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K를 인티저라고 하면 그러면 선생님 A는 B 곱하기 K군요 라고 적을 수 있고 A는 B의 배수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A는 B의 멀티플입니다 라고도 적을 수가 있는 거지. 자, 멀티플이라는 게 뭐냐면 배수라고 표현을 해요. 배수라는 건 뭐냐면 뭐 2랑 4랑 6이랑 8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 2의 배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곱하기 K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 자, 어떻게 보면 A에 지금 적을 게 상당히 많죠. A에 적을 게 상당히 많은데 반드시 적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정답은 뭐다? 3이다. 선생님이 그렇다고 뒤에 솔루션 매뉴얼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뒤에 있는 부연 설명들을 적어놓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들은 필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를 살펴보니 어마무시한 친구들이 다 등장했어. 자, B를 으라차차 한번 살펴볼게요. 자, B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3 곱하기 X 제곱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거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잠시 퍼즈 해놓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퍼즈가 끝났으면 선생님 읽는 대로 읽으면 돼요. 3x squared라고 읽으면 되죠. 3x to the power of 2라고도 읽히고 3x squared라고 읽힙니다. 자, 읽는 방식 3x squared라고 읽는 거예요. 3x squared. 이상하게 읽지 마라. 알겠지? x의 제곱 막 그거 못 읽잖아. 그지? x to the power of 2도 괜찮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language가 필요하겠다. vocab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vocab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 x라고 적혀있는 친구가 있었고 2라고 적혀있는 친구가 있었어. 이 x라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은 base라고 표현을 해. 보통은 base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라고 적혀있는 그 위에 올라간 친구를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expon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틀어서 이 모든 표현들을 power of x라고도 부르고 exponential expression of x라고도 불러. 알겠지? 자, power of x 다시 한번 해볼게. power of x 혹은 x to the power of 2다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살펴보니까 얘들아, x squared는 x가 몇 번 곱해진 거니? 2번 곱해진 거 맞아. 아주 잘 대답했어요. 2번 곱해진 거 맞고 선생님 제가 대답을 안 했는데 대답했다라고 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 곱하기 36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는 108이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자, 그러면 exponential expression에 관련된 것도 살펴봤어. 자, B 옆에다가 뭐라고 적었어야 됐냐면 이 친구는 exponential expression이라고 적었어야 됐어. 자, 이렇게 필기를 한번 해놓도록 하십니다. 자, exponential expression, power expression, basically we're studying all of these type of stuff. 자, 그럼 이제 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 자, C를 보니까
C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C는요, 되게 독특한, 아주 독특한 친구가 적혀 있어. 이 되게 발음하기도 불편한, 자, 발음하기도 불편한 루트 표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흔히 radical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외국인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boarding schools or international schools or any other schools in the States or in outside Korea, 그제? 바깥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얘를 부르는 표현이 또 다른 용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surds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 surds. 이거는 약간 UK 스쿨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소린가를 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루트 5x 빼기 5는 한국말로 읽은 거예요. 알겠죠? 한국말로 읽은 거고 영어로 읽어보면 a square root of 5x minus 5라고도 읽고요. 다시 a square root of 5x minus 5 혹은 또 뭐라고도 읽게? rad 5x minus 5라고도 읽습니다. 자, 다시 rad 5x minus 5라고도 읽어도 되고요. a square root of 5x minus 5라고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root 5x minus 5도 괜찮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루트 5x-5라고 읽으면 좀 약간 발음이 좀 그렇게 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읽지 말고 차라리 rad 5x-5라고 읽거나 a square root of 5x-5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지금 evaluate 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식을 대입을 해봤어. 이 자식을 대입을 해보니까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게? 얘가 루트 25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거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다? 이거 뭐라고 나오게? 이거 5라고 나오지. 근데 왜? 라는 생각을 잘 해야 되고 A랑 비슷해. 야, 루트 표현이 없어지는 상황 아니야? 그치? 루트 표현이 갑자기 사라졌잖아. 루트 표현이 사라지는 그 안에 있는 이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불러. 이런 애들을 우리는 흔히 perfect square라고 부른단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스킬 프랙티스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스킬 프랙티스에 있는 이제 우리는 페이지 몇 쪽이냐면 페이지 56쪽입니까? 페이지 56쪽에서 1번을 바로 볼 겁니다. 페이지 56쪽의 1번은 스킬 프랙티스가 1번부터 8번까지 우리 쫙 다 볼 거예요. 자, A랑 B가 proportional 하답니다. A랑 B가 proportional 하다는 뜻은 A over B가 어떠한 지정된 숫자예요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A over B끼리는 항상 똑같은 친구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술이 돼 있는 것이고 이 친구는 이제 그럼 선생님 10 over 24니까 얘가 무엇이랑 똑같다라고 적혀 있냐면 A의 value는 모르겠대. 근데 B의 value는 알겠대. 오케이, A의 value는 모르겠는데 B의 value는 알겠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direct proportion이라 하면 바로 이런 친구들이 핵심이다 이거예요. 이런 친구들로 이렇게 써주는 게 핵심이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핵심이 되냐면 우리가 당장 다음 챕터에서 공부를 하게 될 부분이 바로 linear graphs, 즉 line function, linear function이라는 부분이에요. linear function에서는 슬로프가 변함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radient가 변함이 없다. 즉 슬로프가 변하지 않는 친구들의 성질들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ratio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자, 이렇게 우리 서로 곱하시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제 10 곱하기 6은요. 24 곱하기 A니까 A는 그러면은 10 곱하기 6, 이제 10 곱하기 6을 24로 나누는 친구랑 똑같아서 우리 이제 24를 이런 식으로도 처리를 할 거고 여기 4라고도 적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5랑 2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5 over 2라고 그냥 아주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A는 5 over 2다. 이렇게 손쉽게 지정을 해볼 수가 있었다. 자, 괜찮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번을 보도록 하는데 2번은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2번 뭐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 않아. X가 inversely proportional 하대. 근데 X가 quadruple 된다면 Y에는 무슨 상황이 벌어질 건가? 얘들아, quadruple은 몇 배냐면 4배 됐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자동차 독일 3사 중에 아우디라는 자동차 아시죠? 아우디라는 자동차는 쿼트로라고 하잖아. 4륜 구동. 똑같죠? 이렇게 quadruple 된다는 건 4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 X가 inversely proportional to root Y라는 뜻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얘는 숫자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자, 뭔가 다르지. 1번하고 궁극적으로 좀 다르지 않아? 1번은 ratio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direct proportion이라는 거고 2번의 경우 곱한 결과가 항상 일정해요 라는 뜻이 바로 inverse proportion이다 이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x가 4배가 되었대. x가 4배가 되었다는데 x가 4배가 되었으면 얘는 그럼 몇 배가 돼야 얘는 몇 배가 돼야 원래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나올까? 지금 이거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4x가 그대로 있고요. 루트 k 바깥으로 빼시고 루트 y도 바깥으로 빼주세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루트 이런 식으로 빼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루트들을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를 4 곱하기 루트 k라고 집어넣고 x와 루트 y, 즉 x와 루트 y를 이런 식으로 곱해 주었더니 x와 y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냐면 동그라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가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에서 이거 전체가 얘들아, 이거 전체가 이게 돼야 된대. 이거 전체가 동그라미가 그대로 나와야 된대. 자, 그럼 너네가 딱 봐도 4 곱하기 루트 k는 1이 돼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결론 4 곱하기 루트 k는 1이 돼야 되니까 루트 k는 그럼 어떻게 돼요? 1 나누기 4가 되면서 k의 값은 1 나누기 4를 제곱한 형태랑 똑같아서 16등분 되었습니다. 즉 k라는, 그러니까 y라는 친구가 16등분 돼야 됩니다. y must be divided by 16, y is divided by 16 같은 의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3번 가도록 합니다. 3번.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3번은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자. 얘는 x제곱이랑 y의 3승이 directly proportional 하대. 오케이. x의 제곱과 y의 3승이 directly proportional 하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거지. 그지? 요런 형태다. 먼저 첫 번째로 paraphrase를 하는 방식을 지금 배워봤어. x가 2고 y가 3이래. 오케이. x가 2고 y가 3이래. 그럼 x에다가 2를 집어넣어봤어. y에다가도 3을 집어넣어봤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x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이제 2가 되겠죠? 자, 2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친구를 접어놨는데 y 값을 계산하래. 언제? x가 3일 때. 오케이. x가 3일 때 y의 값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친구였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얘네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를 서로 곱합니다. 이걸 서로 곱하고 이렇게 서로 곱합니다. 자, 서로 곱한 상태에서 살펴보니까 이 친구는 4 곱하기 y의 3승은요. 이 친구는 3의 몇 승이라고 적혀 있어요? 5승이라고 적혀 있어요. 3의 5승은 27하고 9를 곱한 거니까 243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243이 되니까 이 친구 243이라고 한번 적어볼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y의 3승은 243을요 우리가 4로 나눠준 거랑 똑같아서 선생님은 정답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가 rationalizing denominator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공부를 해놓긴 했는데, 자, 이렇게 적어볼게. y의 3승은요 사실은 우리 여기에 3의 5승이라고 적혀있고 여기에 4, 즉 2의 2승이라고 적혀있잖아요. 2의 2승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2의 2승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3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third를 샥 이렇게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순간 우리가 빙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거 기억나지? 우리 스스로가 빙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third 루트를 쫙 다 씌워준 다음에 이 장난짓을 해볼 수 있다. 장난짓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야. 3이 몇 번 등장했니 얘들아? 3이 총 5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가 몇 번 등장했어? 2 2번 등장했어. 3이 3번 등장하면 얘네들은 애니팡처럼 터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애니팡처럼 터져서 얘는 바깥으로 나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있잖아. 나머지 친구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gebra 2에 들어가서 얘를 조금 더 예쁘게 변경하는 형태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약간 예고편 같은 느낌이지. 예고편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알gebra 2에서는 학습을 할 건데 우리가 당장 필요했던 답은 사실 그냥 이 정도로만 파악을 했어도 됐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y는 사실은 third root of 243 나누기 4였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처리를 했어도 됐고 요것도 괜찮고 다 괜찮다. 어떤 식으로 답을 적으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57쪽을 볼 건데 57쪽. 자, 57쪽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의 두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월드 퀘션이에요. 월드 퀘션입니다. 페이지 57쪽. 자, 4번 문제를 봅니다. 자, 4번 문제는 선생님 좋아하는 그 월드 퀘션이에요. Bob rides his bike to work whose office is 10 kilometers from his home and he rides 12 kilometers per hour. 오케이. 자, 그러면 10km만큼 잘 보세요. 10km만큼 떨어져 있대. 우리 그림을 그릴까? 여기 집이 있고요. 일하는 곳이 있다. 라고 이렇게 쫙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10k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뭘 그려줘야 된다? 자전거를 그려라. 반드시 자전거를 그려야. 선생님 자전거를 어떻게 그리죠? 자전거 그냥 대충 그리세요. 여기 안장 있고 여기에 요렇게 해서 사람 이렇게 이거 거의 오토바이 같은데 약간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지. 아무튼 자전거를 타고 우리 누가 밥은 머리카락이 한 개입니다. 밥은 머리카락이 한 개니까 이제 머리카락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이제 10km만큼 이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 친구가 9시에 정각에 딱 도착해야 된대. 이 사람은 9시에 딱 도착하길 바라는 거야. 9시보다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 밥은 무조건 9시에 일이 시작된다 그러면 9시까지 도착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뭘 기대를 할 수 있냐? 이 사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대충 몇 킬로미터 정도겠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는 시간을 좀 계산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첫 번째로 디렉트 프로포션을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렉트 프로포션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속도가 나와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속력, 속도. 선생님도 정확한 그 한국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스피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스피드라는 거는 kilometer per hour. 자, unit of distance over unit of time.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per라고 적혀 있는 거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something 선생님, something per something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는 항상 요 친구랑 같다라고 이렇게 뭔가 서술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이 얘기가 이렇다는 거야. per 대신에 되게 다양한 말들이 들어간다. 이건 디지털 SAT에도 나와 얘들아. per라는 말 대신에 for any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for every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그냥 every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그냥 each라는 단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런 형태들의 용어들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까? 자, 반갑습니다. 우리 스킬 프랙티스 이제 여러분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94쪽에 1번부터 4번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고 미리 풀어보라고 했었죠. 자, 페이지 94쪽 보십니다. 자, 스킬 프랙티스 1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아이솔레이트 해야겠다 라는 생각 반드시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를 해보시고 뭐 write the solution in inequality, interval notation 여러 가지로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했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플러스 뭐라고 적혔죠? 2 플러스 3x입니다. 2 플러스 3x가 14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x를 한쪽으로 몰아라. 근데 x를 한쪽으로 몰고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플러스였으면 좋겠다. 자, 3x를 적어놓고요. 이 친구는 12가 됩니다. x의 값은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놓고 보니까 얘는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 하더라도 real number line에서 그렸을 때 4부터 출발을 하는데 4에다가 색칠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친구들을 표시하시면 정답이 되시겠다라고 당연히 적어줄 수 있고, 인터벌 노테이션으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4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B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B를 볼 건데 2 더하기 5x가 2 더하기 5x 2 플러스 5x가 얘는 15 빼기 8x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러면 13x는 13보다 작은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한 거냐? 이 친구를 이쪽으로 넘긴다. 즉, 플러스 8x를 양변에다 해줬다. 라는 것인 거고, 2를 이쪽으로 옮겼다. 그 얘기는 2를 양변에서 빼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당연히 x의 값이 뭐보단 작아요? 1보다는 작겠죠. 근데 이대로 적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대로 적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1이고 빵꾸 뽕 뚫린 상태에서 왼쪽을 향해서 가는 친구들을 모두 표시를 해주세요. 즉, 이 친구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네게티브 인피니티부터 1까지 가시는 바로 오픈 인터벌 형태대로 적어줄 수 있겠다. 자, 1번의 A와 B는 괜찮았습니다. 그냥 베이직한 그런 느낌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C를 볼 건데요. C는 약간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왜? conjunctive inequality니까. 자, 이제 더 이상 요거를 리뷰할 차례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conjunctive inequality 요 예시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conjunctive inequality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junctive inequality. 자,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얘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10에서 3x를 뺍니다. 10에서 3x를 빼고요. 자, 그리고 6에서 6 플러스 4x, 6 플러스 4x, 6 플러스 4x. 자, 그리고 25에서 3x를 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를 우리는 1번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친구 있죠? 얘를 2번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우리는 동시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친구는 동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면서, 자, 첫 번째 1번 10 빼기 3x가 6 플러스 4x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한쪽으로 몰아야 되잖아. 근데 x intercept, 그러니까 x coefficient가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우리는 coefficient of x라고 불러요. coefficient of x가 positive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7x라고 적는 게 맞을 수 있고 4라고 적어서 4 over 7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1번이야. 이해돼?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는 2번은 6 플러스 4x 있죠. 6 플러스 4x가 25 빼기 3x보다는 작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7x라고 적어주시고 이 친구는 19가 되겠죠. 자, 이렇게 19가 된 친구에서 x의 값은 19 나누기 7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얘를 이니퀄리티로 우리는 표현도 할 수 있고 인터벌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뒤에 답지, 옆에 있는 답지는 인터벌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도 적어줄 수 있다, 그지? 자, 어떻게 적어줄 수 있죠? 4 나누기 7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 4 over 7 혹은 7분의 4에서 여기는 우리는 19 나누기 7 혹은 7분의 19 여기까지 가 있는 요 클로펜이라고 하죠. 클로펜 인터벌로 당연히 적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은 항상 이런 취지예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적어놔도 나는 해피하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적어놔도 충분히 해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들은 배우려고 하는 수업이지 뭐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로 이런 게 나왔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이런 게 등장했다라고 하면 인터벌로 적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GPA 상에서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1번에 C까지 한번 해봤고요. 2번을 보도록 할 건데 2번은 너무 간단한 형태긴 했어요. 그죠? 2번은 너무 간단한 형태라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5의 4승과 6의 3승과 그 누굴 비교하는 거죠? 7의 제곱을 비교하는 겁니다. 7의 제곱을 비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당연히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relatively prime 하죠. 4랑 3이랑 7이랑 모두 다 relatively prime 하거든요. 그럼 relatively prime 하니까 얘네들은 뭐 이거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럼 직접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 친구는 625가 될 거고요. 그죠? 이 친구는 뭐예요? 6의 3승이니까 216이죠. 216이고 49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긴 한데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컴페어 하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이제 거꾸로 적으셔도 됩니다. 7의 제곱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제가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충 상상이 됩니까? 대충 상상이 될 거예요. 엑스포넌트 보시죠. 요 베이스 보세요. 7, 6, 5, 2, 3, 4. 아, 저런 거 만들어 보려고 한번 노력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보도록 할 건데, 자, 90 페이지 95쪽입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문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Suppose Bob the bibliophile. bibliophil이 뭐냐면 이 아래에 지금 요게 날라갔어요. 그죠? 날라갔는데 원래 1번 그게 뭐냐면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ob the bibliophil이
아무래도 독서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책을 잘 사는 사람. 자, has a budget of $230. 230불어치 버짓이 있는데 he loves buying books. Okay? Assume he will buy as many books as he can and the books Bob will buy each cost $17.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는 사실 mathematical modeling에 관련된 얘기죠. mathematical modeling에 관련된 얘기인데 아주 단순한 모델링입니다. 이걸 단어를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니퀄리티를 셋업하자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우리는 230불어치가 있어요, 밥은. 근데 책을 많이 살 거긴 하래.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한 책당 17,000원, 즉 $17. 지금 뭐 환율이 올라서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 대충 그냥 뭐 $17를 우리 17,000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러면 얼마나 많이 사도 되냐? At most, how many books can Bob afford and still have at least $25 left?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얘네들은 먼저 230에서 출발을 했어요. 한 권을 살 때마다 우리는 $17씩 없어집니다. 그러면 N권을 사면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 1번. 우리는 과연 variable을 set할 수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variable은 무엇인가? variable은 quantifier업이 가능한가? 여기서는 n number of books겠죠? 당연히 number of books에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권이라고 하죠. 권. n권 사겠다라는 거야. n권을 살 건데 230에서 내가 한 권을 살 때마다 $17씩 없어지니까 n권을 사면 어떻게 돼요? n권을 사면 17 곱하기 n이 됩니다. 자, 얘가 뭐보다 이게 남은 금액이죠. 이게 남은 금액이에요, 이제. 남은 금액. 그죠? 남은 금액인데 이 남은 금액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25보다는 높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그죠? 25보다는 높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25보다는 높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자, 얘를 푸는 거죠. 요걸 푸는 거야. 어떻게 보면 쉽게 요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205는요. 17n보다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205를 17로 나누면 우리는 n이라고 찍히는 친구가 될 것이며 이 친구를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니까 205를 대충 17로 나눠보려고 했어요. 35가 되면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6번까지 해결을 했었어요. 자, 이제 7번을 갈 건데요. 페이지 몇 쪽을 보시냐면 여러분들 페이지 144쪽을 보시도록 합니다. 자, 페이지 144쪽에 7번을 보도록 할 거예요. 7번의 A. 자, 첫 번째 달려봅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3이래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3은 0이랍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다음과 같이 풀도록 하겠다. 즉,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우선은 마이너스 13이라고 적어주세요.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13 여기 이제 미스터 스퀘어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미스터 스퀘어를 더해주는데 미스터 스퀘어를 더해준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형태들 있죠. 얘네들한테 뭐를 더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많이 해봐서 알 겁니다. 1을 더합니다. 자, 1을 더하고요.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얘는 마이너스 12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구했죠? 이거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x 플러스 1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2를 계산을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x는 네게티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12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2 얘네들은 2 루트 3 이라고 찍어준다 라고 하시고 이 친구는 i가 될 겁니다. i,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네게티브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i다. 요렇게 표시를 좀 해볼 수가 있겠다. 요게 이제 바로 A에 해당되는 친구였습니다. 선생님 약간 조금 빠르게 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렇게 좀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B를 보도록 합니다. B를 보도록 할 건데 B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x제곱 12x제곱 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6은 0입니다. 양변을 12로 전부 나눠요. 양변을 12로 전부 나누고요. 12로 전부 나누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12로 전부 나눈다. 그죠? x제곱 마이너스 11 나누기 1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1 나누기 12x는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1 나누기 12x 자 보십시오. 11 나누기 12를 마이너스 11 나누기 12를 2로 나누어. 그럼 11 나누기 24죠. 근데 얘가 121 나누기 576이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21 나누기 576이 돼요. 그럼 얘를 더하면 576 곱하기 3을 계산을 해주면 여기 이제 뭐 18이 되고 여기 22 여기 17이 되니까 1839가 되거든요. 그죠? 1849입니까? 1849 576이니까 요거 루트 씌워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루트 씌워주면 이거 43의 제곱이잖아요. 43의 제곱.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1 나누기 24의 전체의 제곱은 43 나누기 24의 전체의 제곱이랑 똑같아서 x 마이너스 11 나누기 24는 플러스 마이너스 43 나누기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고 없애주면 이게 예쁘게 심플파이가 됩니다. 9 out of 4도 나오고 negative 4 out of 3도 나온다는 거.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 answer to 솔루션 매뉴얼들을 보니까 솔루션 매뉴얼에는 지금 뭘로 풀어놨냐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3은 0으로 풀어놨거든요.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원래 지금 실제 문제는 요걸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에요. 요 부분에 대한 정답인데 솔루션 매뉴얼은 또 저거를 풀어놨네. 그러니까 이게 타이포가 고쳐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다 풀어보자 이거지. 한번 보세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요거는 14가 되는 거 맞죠? 얘는 x 플러스 무슨 제곱? 1의 제곱. 얘는 14. 그래서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여서 x는 네게티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겠더라. 자, 그래서 A와 B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형태들이 됐다. 그래서 B는 조금 더 심플파이를 해주면은 더해주니까 54 나누기 24니까 9 out of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서로 빼주면 32 out of 24니까 4 out of 3, negative 4 out of 3. 그러니까 9 out of 4. x의 값이 9 out of 4구나. negative 4 out of 3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번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quadratic formula. 드디어 이제 quadratic formula라고 불리는 그런 지점까지 오게 되었는데, 자, 145쪽 있죠, 여러분들. 145쪽. 145쪽을 보시면서 디덕션 하는 장면을 직접 적어볼 겁니다. 알겠죠? 자, 직접 적어볼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적고 있는 거를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레플리케이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몇 쪽이라고요? 145쪽입니까? 145쪽. quadratic formula. 자, quadratic formula라고 불리는 친구. 즉, x는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다 찾을 겁니다. 2a분의 네게티브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불리는 이 모든 장면을 찾아줄 거예요. 어디서? 4. 자, x의 값이 4.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 라고 달리는 요 지점까지 다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8번에 있는 부분을 직접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자, 유도를 해볼 테니까 차근차근 다 잘 따라 적어봅니다. 첫 번째, A가 0이 아니랍니다. 자, A가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변을 A로 다 나눠. 양변을 A로 다 나눕니다.
B out of A 곱하기 X, C out of A는 0이에요, 0. 그죠? 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B out of A 곱하기 X, 네게티브 C out of A가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숫자를 더하겠죠. 뭘 더할까? 얘들아, 뭘 더할까? 우리 스텝 1, 스텝 2 너무 많이 했잖아요? 스텝 1, 스텝 2 너무 많이 했으니까 얘를 2로 나눕니다. 그러면 B over 2A가 돼요. B out of 2A, 그치? B over 2A가 되고 걔를 square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B 제곱을 4A의 제곱으로 이렇게 더해 주시겠다.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즉 얘는 네게티브 C out of A에다가 B 제곱 out of 4A 제곱이 이렇게 더해진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레터가 많아서 헷갈릴 거 압니다. 어쩔 수 없어.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자, 얘는 왼쪽에 있는 친구는 X 플러스 B out of 2A의 전체의 제곱이 돼요. 전체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친구는 그럼 뭐가 되냐? 양변에다가 4A를 곱해줘요. 양변에다 4A를 곱해주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4A의 제곱에다가 4A의 제곱은 분모가 이렇게 싹 적혀 있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적어줄 수 있는 친구가 딱 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뭔가 비슷하지 않니? 뭔가 상당히 비슷하지.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친구 아래다가 여러분들은 계속 적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아래다가 적기에는 너무 좀 또 핸드라이팅이 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좀 위에다 적을게요. 자, X 플러스 B out of 2A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뭘로 나눠요? 4A 제곱으로 나눠요. 그럼 X 플러스 B out of 2A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 그럼 얘는 X는 네게티브 B out of 2A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는 네게티브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나누기 2A가 될 수밖에 없더라. 바로 요 얘기까지 올 수가 있겠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72쪽부터 이렇게 총 10문제를 쭉 볼 거예요. 그죠? 172쪽부터 나와 있는 10문제를 쭉 볼 건데 여러분들 이미 풀었다고 가정하고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X는 A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적혀 있는 어떤 그래프가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래프까지 줬어요. 그죠? 그래프까지 준 상황에서, 자, 그래프까지 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 레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right side equation의 coefficient들의 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coefficient들의 합을 내가 구하려면 y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넣을 수가 있는데 어떤 숫자를 넣을 수 있냐? y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랑도 사실은 같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의미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y가 1일 때의 x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y가 1일 때 x값을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x값을 계산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y는 1이라는 그 라인을 한번 그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을 수가 있죠.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그으면 여기에 얘는 y는 1인데 x의 값이 뭐라고 뜨냐면 여기에 네게티브 3,1이라고 뜰 겁니다. 자, 그래서 x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답은 그냥 x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이다.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마이너스 3,1이 on the graph였던 거야, 사실은. 요게 핵심이겠죠. 그죠? 요렇게 그래프 위에 있었다. 여기까지 판단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었다.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선생님이 그냥 매 문제 풀 때마다 그냥 판서 지워가면서 한 문제에 판서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잘 필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문제를 보도록 봅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뭐라고 적혔냐? y-intercept를 찾으래. 자, 그럼 y-intercept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었죠. y-intercept는 사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무조건 real number예요. 무조건 real number. 그게 왜 무조건 real number라는 거 어떻게 아느냐? y-intercept의 definition을 잘 보면 알아요. curve와 y축이 만나는 그런 점이잖아. 근데 y축이 만나는 점이라는 뜻은 y축에는 모두 다 real number밖에 없어. 그러니까 curve랑 y축이 만난다는 뜻은 real number 값으로 뜰 겁니다라는 거고 찾을 때는 x의 value에다가 뭘 넣죠? 0을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구는 x는 2y제곱 마이너스 3y, 자,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인데 내가 지금 y-intercept를 찾고 싶으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런 친구가 떴어요. 그리고 나는 y값이 최대한 real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에서 how many라고 물어봤죠. 나보고 직접 y가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한 게 아니라 y의 개수를 물어본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뭘로 가는 게 좀 더 편하겠다. 판별식으로 가는 게 편하겠다. 즉 b squared minus 4ac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예정이죠. 그래서 negative 3 squared minus 4 times 7 times 2로 가는 게 훨씬 편하고요. 9 빼기 이 친구는 뭐야? 28에다가 2니까 얘는 56이네. 그래서 얘는 0보다 작구나라고 이렇게 세팅 값을 충분히 작아줄 수 있겠다. 자,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란 뜻은 no real y 값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no real y예요. real y value가 없어요라는 뜻은 y-intercept는 없습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There is no y-intercept. There is no y-intercept.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옳겠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 3번으로 가볼 겁니다. 좀 속도를 내서 이렇게 좀 달릴 건데 우리가 5번에서 좀 시간을 좀 쓸 거예요. 5번에서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잘 해주셔서 수업을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3번은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읽었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뭔가 나와 있는데 X축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 이해되죠? 얘가 M이고 이 친구가 N입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 문제에 적혀 있었잖아. X축하고 만나는, 즉 zeros of the quadratic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zeros of the quadratic은 x-intercept 혹은 solution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용해서 부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m,n인데 왜 m,n 저 순서냐? m이 더 크다고 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에 지금 4,12를 지나가면서 2,-4. 자, 얘는 2,-4예요. 2,-4고 여기가 4,12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스텝 1 하나하나씩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번. 우선은 내가 m과 n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에겐 vertex가 있잖아. 나에겐 vertex가 있으니까 요 정보를 얘들아, 요 정보를 이렇게 그대로 바꿀 수 있는 거 다 이해하지? a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네게티브 4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 게 먼저 이름하여 vertex form이라고 불렀어요. 자, vertex form이라고 불렀고 나는 a 값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4,12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4,12가 이 커브 위에 있어요 라는 뜻이니까 스텝 2에서는 뭘 하냐?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12는 a 곱하기 4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라고 넣어주시고 16은 a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적어서 16은 4 곱하기 a라 a는 4다 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가 4구나 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 보니까 스텝 3까지 가야겠다. 그치? 우린 a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 우린 m제곱 플러스 n제곱을 찾으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이제 스텝 3번으로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y는 자 4 곱하기
4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0이라고 불러주십니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불러주시고 얘는 4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4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얘네 둘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1은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불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불러놨을 때 살펴보니까 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봐서 x는 2 플러스 1 혹은 2 빼기 1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고 얘는 3이랑 1이라고도 부를 수 있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m이라는 밸류는 3이었던 거고 이 친구는 1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얘기를 하자 보니까 m squared 플러스 n squared는 9 더하기 1이니까 이 친구는 뭐가 돼요? 얘는 10이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0이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린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4번부터는 또 나름 서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 서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는 뜻은 우린 completing the square를 좀 잘해주면 참 좋겠다 이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4번. 4번은 서클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집중을 잘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뭐라고 적혀있지? 6x, 6y죠. 6y 빼기 k는 0입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보고 레이디어스 정보를 알려줬어. 레이디어스가 6이래. 오케이. 자, 레이디어스가 6인 상황에서 나보고 뭔가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대. 오케이. 자, 그러면 k를 가장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보자.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는 그냥 k가 됩니다. 우선은 그냥 k가 된다라고 적어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내가 x제곱 플러스 10x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걔를 완전 제곱수로 바꿔주고 싶거든. 완전 제곱수로 바꿔주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라고 적어줄 수 있고 얘도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라고 적어줄 수 있고 이 친구는 34 플러스 k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세 가지를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주겠다라고 하면 x 플러스 5의 제곱에다가 y 플러스 3의 제곱은 이 친구는 34 플러스 k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x가 x 플러스 5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이게 레이디어스의 제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k에 관련된 어떤 하나의 이퀘이션이 나왔다 이거야. 리니어 이퀘이션이 나온 거지.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 얘는 34 더하기 k는 사실은 36이라고 적혀있던 거랑 같고 k는 그냥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16쪽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페이지 216쪽부터 우리 218쪽까지 219쪽입니까? 네, 219쪽까지 있는 그 5문제를 쫙 풀면 그죠? 여러분들은 영상을 끌 수가 있어요. 아직 끄지 마세요. 알겠죠? 아직 끄지 마시고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번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네요. 그죠?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니까 주어진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해석을 하느냐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A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f of 2를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x에다가 2를 x는 2라는 라인에다가 쫙 그어봐봐. vertical 라인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y 밸류가 무엇이 되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f of 2는 4가 돼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쉬웠어. 자, 근데 이제 b가 나보고 계산을 하라는 게 이건 것 같거든. 자, 그럼 얘는 b는 조금 힘들 수 있잖아. b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f of 2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 of 2는요. 그러니까 f of 4네. 죄송해요. f of 4입니다. f of 4. 자, f of 4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부터 밖으로. 자,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자, 안에서 밖으로 간다라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f of 4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y값이 2가 돼요. 그럼 y값이 2가 됐다는 뜻은 f of 2가 다시 되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4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자, C는 어떻게 되냐? C는 또 나름 간단합니다. C는 나름 간단한 것이 f of x가 3이다라는 것 자체는 y는 3하고 y는 f of x와의 교점, 즉 intersection 포인트들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y는 3을 그어보면 교점이 크게 3개가 나와요. 제가 그어보니까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6 사이랑, 그리고 0보다는 조금 큰데 원점, 그러니까 0보다 조금 작은데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 그리고 x가 3일 때 정확하게 3개 나오죠. 자, 그래서 3개가 등장했다. 이렇게 3개, 3points라고 적어줄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3개라고 적으면 안 되고 3points라고 적어야겠죠. 자, 그리고 state whether the function has an inverse function. 자, 이거는 벌써 C에서 날라갔어. HLT를 통과하지 못했거든. HLT를 fail 했거든, 이미 failed 된 상황이에요. HLT가 fail 된 상황은 because of C인 거지. 그치? C 때문에 이미 fail 했다. because of C.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 문제는 사실 3번과 4번이거든요. 3번과 4번이, 그래, 3번도, 그래, 이거 지우고, 2번 지우고, 3번과 4번에서 시간을 조금 많이 쓸 것 같아, 얘들아.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은 어떤 그래프인지를 볼게요. 3번과 4번 미리 별표를 쳐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바이즈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교재에서 리바이즈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개인가를 살펴볼 때, 여기 지금 217쪽과 218쪽에 있는 3번과 4번을 잘 해석을 해두면 함수에 대한 뭔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우리는 그래프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주어진 그래프는 다음과 같았어. 우리 약간 V자 같은데 나름 요런 식으로 그어져 있는 V자죠. 여기서 이제 2,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그어져 있는 V자 그래프입니다. 자, 얘는 2,1이고요. 그죠? 2,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포인트들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요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요 포인트를 나는 A와 B와 C, 자, A, B, C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어떻게 돼 있냐? Y는 2 곱하기 F of negative X 플러스 1이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 친구예요. 자, 그럼 이제 negative X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친구는 X는 X 앞에 붙어 있으니까 Y축에 대한 반사라고 볼 수 있지? 자, Y축에 대한 반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얘가 Y축에 대한 반사가 먼저 일어난 상황에서 2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vertical stretch를 할 거거든. 자, vertical stretch를 할 거고, vertical stretch를 진행을 하면서 얘는 위로 한 칸이라는 거야. 위로 한 칸. 그지? 위로 한 칸 가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먼저 이거는 vertical stretch와 Y축 반사는 뭐부터 하는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Y축 반사, vertical stretch부터 만약에 먼저 진행을 해주겠다.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난 상태의 그래프가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2,2까지 갔겠죠. 그죠? 2,2까지 가고 마이너스 2,2까지 가겠죠. 얘는 이제 1, 마이너스 2까지 갈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할 거다? 얘를 Y축에 대해서 반사를 시켜주시고, Y축에 대해서 반사를 시켜주시고, 이거 자체를 한 칸 위로 올려주세요. 이거 자체를 한 칸 위로 올려주세요라는 뜻이니까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어지는 형태까지 정확하게 그어지지 않을까. 즉 마이너스 2,3에서, 그지? 마이너스 2,3에서 출발을 해서 0,3 그리고 2,3까지 가는 친구들, 요 친구는
원래는 이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였는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됐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포인트까지 표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A여서. 자, 어렵지.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지 순서부터 잘 봐봐. 우리가 트랜슬레이션부터 먼저 하면 다 같이 옮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상황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서 우선은 Y축 반사와 vertical stretch를 한꺼번에 다 같이 가지고 가자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B는요, Y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이너스 f of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자, 요 친구는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거에서 벌써 조금 짜증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 2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가 상당히 껄끄러워. 그래서 우리가 기본 형태로 바꾸는 건 필요할 것 같아. 특히 horizontal translation이 있었다는 뜻은 기본 형태로 한번 바꿔놓고 보자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얘는 negative f of negative x minus 2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벌써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요 마이너스는 y 앞에 붙어 있는 x 바로 앞이 아니면 무조건 y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으니까 y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니까 x축 반사, 얘는 y축 반사. 아, 이거 두 개는 원점에 대한 반사. 원점이 선생님 뭐예요? 오리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오리진에 대한 반사. 반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만큼 오른쪽으로 옮기고 1만큼 위로 올려라.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오른쪽이고 얘는 1만큼 위다. 얘는 1만큼 위쪽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나름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주시면 X축, Y축, X축, Y축이라고 이렇게 뭔가 진행을 해봤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프는 원래는 이렇게 그어진 그래프였거든. 이렇게 그어진 그래프였잖아. 얘를 원점에 대해서 반사를 시킨다는 뜻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반사를 시킬 것이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반사를 시킨 다음에 내가 얘를 이만큼 오른쪽으로, 자, 선생님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원점에 대한 반사라는 게 뭔데요? 라고 해버리면 이 반스라고 적혀있는 이 친구를 원점에 대해서 180도 돌린다고 생각을 해봐. 누구에 대해서 돌린다고?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봐. 이해가 안 되면 너네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봐봐. 고개를 돌려서 보면 아, 그래, 이렇게 뭔가 시읒자처럼 이렇게 그어져 있는 친구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얘를 두 칸 오른쪽으로 위로 한 칸 올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 친구는 사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는 0,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는 2,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 왜냐?